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좀 빠졌죠. 그래서 오랜만에 세계지수 동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매매가 있었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해드리겠고요. 드디어 피그마 상장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뭐 여기저기 유튜브 보면은 다 피그마 얘기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하루 남았기 때문에 그 전략 3개 말씀드린 중에서 오늘 두 번째 전략 그룹 말씀드리고 내일 세 번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려도 저희 매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클인데요. 지금 현재 AVWAP 전략 매수를 해서 우리가 188불 77센트에 10주를 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209불에 프라핏 타켓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 165불 60전에 손절매 라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X10 안전마진 전략을 시작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202불에 한번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182불 99전 어제 이게 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가 사져 있고요. 이렇게 사져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평단이 나옵니다. 192불 93전이 요 두 매수의 중간값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도달을 하면 저희가 절반을 팔 겁니다. 그 다음에 3차 매수는 저희가 148불에 매수 주문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보시면 구글이 있고요, 테슬라 있고, 넷플릭스, 애플, 서클 더 추가돼서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장이 좀 많이 빠지는 바람에 그 유나이티드 헬스를 한 달마다 한 번씩 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4주를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가 10주 도합 3번째 지금 사고 있습니다. 현재 보트는 구글하고 테슬라가 플러스가 나고 있고, 넷플릭스 보합, 그 다음에 애플과 서클, 유나이티드 헬스가 마이너스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그 전략대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그마 얘기하겠습니다. 피그마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앞으로 그 CEO가 얘기한 대로 M&A를 철저히 잘 해서 좋은 역량을 키워나가면은 결국 피그마는 성장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밸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아도비가 20빌리언에 사자고 오퍼를 했는데 이건 정부의 반대로 이제 깨졌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원래는 25불에서 28불이었잖아요. 그러면 16.5빌리언이었는데 지금 30불에서 32불로 레이즈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19빌리언, 그 지난번 아도비가 제안했던 금액보다 조금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2년 동안에 이 피그마가 성장한 거를 반영하면 사실은 그래도 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로 공모 주식수 풀릴 게 3,700만 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안에 계속해서 저 물량이 이제 풀리겠죠. 분명히 한 첫 주에 다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항상 주가가 급하게 오르더라도 꼭 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V 합선을 잘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요번에 사실은 시초가가 얼마 붙을지 참 어렵습니다. 서클도 보면 2배 붙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32불에는 나오지만 뭐 40불, 50불, 60불에 다다른다. 그럼 우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연말 상한선이 70불이에요. 그 다음에 하한선이 55불이고 그래서 한 50불 넘게는 붙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수급이 뭐 한 번에 확 몰리면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한 1년 반 안에는 주가가 한 2배 정도는 한번 칠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한 5년 이내에는 3배에서 4배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파이널 밸류들이 2026년 말에는 90불, 2030년 말에는 한 180불까지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기점으로 해보면 주가야 장세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수급에 따라서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를 먼저 땡겨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서너 배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저는 기대를 가지고 이 종목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전략 1, 2, 3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X10 안전마진 전략이 있고요. 이건 내일 설명드릴 겁니다. 두 번째가 장기 IPO 투자 전략, 이건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전략 3이 단기 IPO 투자 전략, 그건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장기 IPO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총 자산의 7%를 투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베이스권 형성 후 돌파 시 3% 매수라는 전략 하나 쓸 거고요. 또 섭 전략으로 일봉 AVWAP 돌파 시 4% 매수라고 해서 두 개 섭 전략을 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섭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베이스권 형성 후 돌파 시 3% 매수입니다.
상장 후에 주가가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즉 뭐냐, 이 초기는 주가가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냥 큰 기대감, 그 다음에 물량을 팔아야 되는 물량, 이런 것들이 섞여서 막 우왕좌왕 할 때다. 즉 주가의 뼈대가 잡히기 전이다 해서 이때는 건드리지 않고요. 한 2주, 3주, 한 달이 지난 후에 주가가 이제 서서히 자리 잡기를 시작합니다. 이때의 특장점은 뭐냐? 이제 훅 늘었던 거래량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기대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IPO에서 받은 돈으로 지금 약속된 대로 하나? 진짜 하나? 저렇게 되면은 앞으로 성장성이 더 있겠다. 괜찮은 회사네. 할 때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게 어떤 그림이냐? 처음에 반짝 오를 때는 안 쫓아잡습니다. 이때는 뭐 기대감, 물량을 팔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포모에 의한 매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이런 베이스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게 기대에 꽉 찬다 할 때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때 확실한 거는 거래량이 받쳐주기 시작하는데요. AV합 설명할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래량이 크게 일어났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뭔가 달리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양봉이 났기 때문에 상승을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베이스 형성 기간은요 4주, 많게는 4달까지도 걸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좀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롱 IPO 투자 전략인 게 뭐냐, 일찍 초기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한 시기에 주가가 출발할 때 사는 게 이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얼만큼?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서너 달까지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IPO 트레이드도 이 브레이크아웃이 있을 때 사는 거고, 스윙 트레이드도 사실은 브레이크아웃 전략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똑같습니다. 결국은 IPO 매매나 이 스윙 매매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특별한 전략, 장기 IPO 브레이크아웃 전략은 뭐냐, 보통 일반인들은 IPO 첫날 포모에 의해서 막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 거래량 분석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시고요. 이제 잘 될 거야, 이게 크게 오를 거야 하는 희망 매매를 하시는데, 결국은 이런 거는 다 어디서 들으시냐? SNS나 추천에 의해서 듣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투자자들의 패턴은 뭐냐? 베이스가 형성될까지 우직하게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언제 사시느냐? 거래량가 수반된 브레이크아웃이 나올 때만 매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손절매하고 수익 실현 기준 철저히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특히 펀더멘탈에 주의하게 보시죠. 그래서 이 장기 브레이크아웃 전략은 인내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베이스란 뭐냐? IPO가 된 이후에 처음에 야생마처럼 막 뛰다가 주가가 서서히 안정을 찾는 횡보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초기 매수자들은 차익 실현도 많이 하고, 또 새로운 세력들은 유입이 들어와서 균형을 맺게 되죠. 그리고 IPO 물량도 대기 물량도 많이 팔려서 그걸 다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정한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합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 4에서 12주, 많게는 16주도 가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거래량은 감소를 하고 변동성도 당연히 축소가 됩니다. 그러다가 저항선 돌파가 되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때 거래량 급증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모멘텀 캔들이 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 좋은 뉴스가 나오는 거나 좋은 실적 발표가 나오거나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셔야 될 게, 이런 베이스가 형성이 돼야 되고, 이 시기에는 거래량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가 잔잔하게 있다가 돌파가 일어날 때 거래량이 확 는다. 이거는 진정한 브레이크아웃이고요. 거래량이 계속 줄다가 돌파가 일어났는데도 거래가 늘지 않는다. 이거는 가짜 브레이크아웃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략을 코어 위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코어 위브는 65불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상장해서요, 한 2배 올랐죠. 65불까지 갔다가 바로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3주 동안 거의 50% 고점 대비해서는 하락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저희는 뭘 해야 되느냐, 첫날 이 3일에 흥분하지 않고 안 따라잡습니다. 이 전략에서는. 그리고 쭉 기다립니다. 박스를 그려놓고, 그러면 짱자자자 있다가 거래가 많이 줄죠. 첫 일주일 동안은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엔 죽으면서 주가가 이제 빠집니다. 힘이 빠지고 빠지다가
거래량 바닥을 찍고는 서서히 주가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 박스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리게 되죠. 평소 거래량의 2배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확실한 돌파다 판단하시고 이때 사셔야 됩니다. 이게 65불 라인입니다. 즉 이때 쫓아 잡으신 거랑 똑같지만 결론은 뭐냐, 반 손실 나는 거를 경험 안 하셔도 돼요. 이때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혹은 이렇게 많이 하단에 와 있다, 그러면 트레이딩 전략으로 이때 사셔서 스탑로스 이 정도 두시고 보셔도 돼요. 그럼 벌써 100% 수익 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 전략은 그런 추가 매매도 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 때는 뭘 하셔야 되느냐, 꼭 위험 관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뚫었을 때 이게 65불 선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볼 때 요 하단 여기가 이제 스탑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가 50불 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불에 스탑 놓으시면 65불에서 한 20% 정도 리스크 지시고, 그 다음에 리스크 대비 3배, 6배, 9배 혹은 뭐 2배, 4배, 6배 이런 식으로 그 분할 매도 계획을 세우셔서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이평선 그리셔가지고 이평선이 뭐 꺼질 때 이제 매도할 거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결과적으로는 180불까지 다 수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다 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65불에 사서 120불에만 팔아도 2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내려와서 108불 선에 있어요. 그래서 65불에 사셨어도 지금은 한 35%에서 40% 정도는 아직 수익이 나고 있으시다 하는 점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돌파 매매입니다. IPO 돌파 매매. 그래서 결국은 피그마도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다 쭉 가다 이제 자리 잡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파하는 구간, 저는 그게 좀 짧아졌으면 좋겠는데 이 경우에는 3월 28일에서 5월 13일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자, 다른 또 예제 보겠습니다. 레딧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2024년 3월 1일 날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베이스를 29주 동안 계속 그려왔습니다. 혹자는 베이스를 여기서 끊기도 하고요. 뭐 여기서 끊기도 하는데 저는 좀 길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쭉 이제 왔고, 그래서 여기서 돌파가 나옵니다. 거래가 수반되면서.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된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가 나와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는데, 그래서 IPO 종목은 급등도 하지만 그 다음에 내려와서 천천히 이렇게 베이스라는 걸 형성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형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로빈후드잖아요. 굉장히 화려했던 주식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처음에 상장하자마자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정한 전략에서는 처음 2, 3주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즉 이때 잘못 들어갔다는 물리기 십상이죠. 그래서 베이스를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베이스를 만들려면 여기서부터 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게 베이스가 없는 거죠. 그럼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포모에 의해서 들어가셨다 그러면 뭐 거의 45주 동안 91%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모든 IPO 종목이 다 100%, 200%, 300% 오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피그마 같이 좀 큰 종목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소형주 IPO 종목에는요, 이게 갑자기 확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오냐?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쭉쭉 눌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오면은 또 이게 싸 보이면 사러 들어오잖아요. 이때는 숏 스퀴즈라 그래서, 혹은 숏 커버링이라고 해서 공매도한 거를 확 되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눈여겨보시다가 그런 기회가 왔다 싶을 때 짧게 들어가고 트레이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십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IPO 종목 보실 때 한번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모주는 사실 공모주마다 탑 패턴이 다릅니다. 구글의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주봉인데요. 2004년도에 이제 상장을 했거든요. 처음에 조금 눌리더니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는 오른 다음에 베이스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를 돌파하면서 거래가 늘면서 결국은 이때서부터 IPO 프라이스가 85불이었는데요. 이때는 130% 여기서 또 올라갑니다. 많이 오른 상황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레이크아웃을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처음에 사셨어도 수익이 나셨고 나중에 사셨어도 수익이 많이 나신 케이스입니다. 근데 어떤 주식은 이렇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보시겠습니다. 메타죠. 2012년도에 올라왔는데요. 처음에 38불에 IPO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시작하자마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불대까지 떨어집니다. 반토막이 납니다. 한 3주 만에. 그랬다가 여기서부터 출렁출렁 하다가 결국은 이 베이스 박스권을 뚫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거 뚫어서 올라가서는 계속 올라왔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좋은 종목이라고 와 페이스북 올라온대 해서 딱 절컥 38불에 샀는데 결국은 반토막이 바로 나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그마도 되게 비싸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그거에 반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뭘 아셔야 되느냐, 진짜 좋은 주식들은 결국은 올라오는구나. 왜? 회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펀더멘탈하고 같이 보셔야 된다 하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글은 오르고 올랐지만 이거는 내리고 오르고 올랐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롱 IPO 전략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시장에서 암만 무슨 소리를 하셔도 야 피그마 너무 좋아요 이거 첫날 사지 않으면 못 삽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도 우량한 기업인가? 그래 우량한 기업이지, 그럼 나는 기다려 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느냐, 베이스가 구축이 됐나? 이제 베이스 잡기 거래량 주는구나. 베이스 구축하러 들어가는구나. 그래 요즘에 어떻게 되지? 베이스를 계속 구축하고 있구나. 그러면 거래량이 수반됐나? 돌파를 했나?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장세는 어떤가? 좀 장세가 좋아야지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 것까지 같이 보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거래량 돌파하면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 서클 한 달 지난 후의 그림이에요. 보시면 그때 어떻게 됐느냐, 쭉 올랐다가 베이스 형성 구간에 들어옵니다. 사실은 뭐 또 어떤 분은 보기에 요거 배웠었는데 이게 너무 짧습니다. 사실은 베이스 치기에는 한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때서부터 지금 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지금 여기에 주가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출렁출렁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할 때 서클은 263불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기다리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중기적인 전략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 AVWAP 돌파 시에 4% 매수한다 하는 전략인데요. 자, 사실은 IPO 종목이 새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MAC나 뭐 이동평균이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봉이 몇 개 없으니까. 어느 정도 봉이 쭉 발현이 돼야만 그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 같은 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프라이스 액션, 이게 봉의 차트, 그 다음에 거래량 이런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수에 대해서 이 주식이 상대적으로 강하냐 약하냐, 이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VWAP 지표를 제가 소개해 올려드린 게 이것처럼 좋은 지표가 없습니다. 특히 IPO 종목에는. 그래서 코어위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피그마가 올라올 때 어떻게 이 전략을 쓰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어위브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IPO가 시작될 때 저희는 그 박스 브레이크아웃 전략처럼 안 건드립니다. 이렇게 가서 좀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이렇게 자리를 잡을 거예요. 거래량도 줄고, 그때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첫날 클릭하시고 AVWAP 지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높았던 점 여기에 또 AVWAP 지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 돌파선을 좀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상향 돌파할 시에 매수를 하시는데, 그때 거래량도 좀 봐주십니다. 근데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도 맞춰 있으면은, 아니면 조금 올라와 있으면은 오케이 하시고 사셔도 되는데, 사실상 거래량이 좀 많이 늘 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좀 시그널이 나와서 기다렸다가 거래량 내는 거 확인하시고 이때쯤 잡으시면은 좋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박스 돌파 매매 시점이랑 비슷합니다. 매수 타이밍은. 근데 만약 이때 거래량이 좀 늘면서 이렇게 돌파를 한다, 그럼 무조건 이때 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판단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올라가면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엑짓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거래가 많이 늘어날 때가 이 주가를 투자자들이 새로운 면모로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많아질 때 AVWAP 선을 찍는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많이 늘었을 때 AVWAP 선 하나 찍고요, 또 거래가 이렇게 많이 늘었을 때 또 AVWAP 선을 하나 찍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작용을 하느냐, 프로핏 테이킹 라인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해가지고 다음 봉이 완전히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일정 부분 팔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보통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팝니다. 보시면 여기는 돌파했다가 그 다음 봉이 이제
위로 갭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보는 겁니다. 보고 여기 또 거래량 많이 늘었으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주죠. 그러면 여기서 돌파했는데 또 깨졌잖아요. 그럼 이때 한 4분의 1 정도 매도해 주시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쭉 전진을 합니다. 그러면 또 밑으로 깨졌다가 다시 올라왔고 다음 봉이 또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켜보다가 결국은 여기서 한번 또 매도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 정도 팔려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켜보시다가 여기서 또 매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이 정도에 또 매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65불 정도에 사셔서 여기 팔았으면은 한 150불대 정도에 파시는 거예요. 140불 정도. 그 다음에 밑에서 파시면 130불 정도, 여기가 120불 수준, 지금 수준입니다. 그래도 수익 많이 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핏 테이킹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AV 합선을 그렇게 그려놓고 하셔도 되고요. 박스 매매할 때는요, 이평선 10일, 20일, 50일 이평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거기서 괴리가 많이 넓어졌을 때 일부 매매하시고 혹은 스탑을 조금씩 올려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입할 때 보통 이렇게 스탑 로스를 걸어 놓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스탑 로스의 3배, 6배, 9배 혹은 2배, 5배, 7배 이렇게 배수를 정해 놓으시고 그 가격이면 무조건 25%, 30%, 25%, 30% 이렇게 팔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이 스탑을 점점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 확보 전략은 꼭 가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IPO 종목은 올라오면 날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보통 큰 그림에서는 뭐 20일, 50일, 200일, 100일 이렇게 그려놓고 하시는데 이게 날짜가 없어서 그 선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10일, 20일, 50일을 그려놓고 따른다 하는 걸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에서는 IPO 매매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생명선입니다. 이게 깨지면 일단 다 터셔야 됩니다. 그래서 50일 이평선이 생명선이다. 이렇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10일, 20일, 50일을 기억하셔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가져왔는데요. 미국 IPO 때 주식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져왔다. 그럼 얼마나 버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맥세븐 종목 중에 애플이 가장 먼저 올라왔습니다. 1980년도에 올라왔거든요. 12월 12일 날 올라왔습니다. 그때 IPO 가격이 22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액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정하면은 한 10센트 정도 됩니다. 그때 만약 1000불 투자하셨으면요, 지금 200만 불 돼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다음에 올라왔어요. 86년 3월 13일 날 올라왔습니다. 21불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액분을 많이 해서 이게 지금 잘 안 잡힙니다. 뭐 몇 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만 불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죠. 아마존 97년도에 올랐습니다. 그 10년 뒤에 5월 15일 날 올라왔는데 18불에 올라왔고 액분하면 한 8센트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200만 불 넘게 벌었고요. 엔비디아가 99년도 25년 전에 올라왔어요. 12불에 처음 IPO를 했는데 지금은 한 2.5센트 정도 됩니다. 되게 쌉니다. 액분했으니까. 그래서 500만 불 정도 벌었습니다. 가장 많이 번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다음 알파벳이 2004년도에 올라왔고요. 이게 85불에 올라왔는데 2불 12전이 지금 가격이고 85,000불 제일 85,000불 벌었고, 테슬라가 2010년도에 올랐죠. 17불에 올라왔는데 액분한 거 따지면 1.13불입니다. 근데 172,000불 현재 벌었고요. 메타는 2012년 5월 18일 날 올라왔는데 38불입니다. 이건 액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가지고 계셨으면 지금 13,000불 벌었다. 그래도 뭐 1000불이 13,000불 됐으니까 많이 벌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 새로 상장된 종목 받으시잖아요. 사시잖아요. 그러면 한두 주는 꼭 좀 이렇게 다른 계좌에 옮겨 놓으시고요. 이거 대대손손으로 좀 이렇게 주십시오. 그럼 애플처럼 45년 뒤에 뭐 1000불이 200만 불 될 수도 있고, 뭐 엔비디아 같은 거는 진짜로 12년 만에 500만 불 됐습니다. 이런 주식 피그마가 안 되려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주식은 결국은 좋은 주식을 오래 쥐고 있어야지 돈을 버는구나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피그마 이제 상장 하루 남았습니다. 뭐 시장에 이렇게 보시거나 혹은 유튜브 보시면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뭐 제가 사실은 말씀 많이 드리는 것도 일종의 이거는 노이즈입니다. 그냥 잡음이죠. 결국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철저하게 그 계획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 계획을 따랐을 때 나오는 결과 가지고 피드백을 가지고 다음에 또 도전하시고 하시는 거지, 그냥
뭐 기분대로 뭐 빨리 사자 빨리 팔자 뭐 어유 내가 치고받고 해서 뭐 한 20% 났네 오늘 50% 났네 되게 잘했다. 이거는 만약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셨으면은 되게 잘하신 건데요. 만약 그냥 우왕좌왕 매매하시다가 그렇게 되셨으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도박이 아니라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3일 동안 계속 피그마에 대한 전략 말씀드리는 것도 다른 건 아닙니다.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꼭 하십시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는 미리 생각하신 거니까 코어웨이브나 서클과 다르게 정확하게 좀 예상을 하시고, 이건 얼마 정도 붙을 거다,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계획도 좀 세워 놓으시고 그거 따라서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내일도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마지막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